한국에는 그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체질이란 말은 다 들어보셨잖아요. 처음에 이제 아마 그 한국의 위대한 그 한의사시면서도 저는 철학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계만 선생님께서 내가 똑같은 증상에 똑같은 약을 갖다가 썼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잘 낫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낫더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연구해 보니까 이게 아마 체질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것을 이제 연구하셔서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우리가 그 태양인이다, 태음인이다, 소음인이다, 소양이다라는 말을 다 들어봤는데 이 뜻이 뭔지를 알면은 그러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제 무극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극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제 그 시간과 공간이 생겼어요. 이거를 요거를 갖다가 이제 요것이 이제 공간 시간이죠. 요것을 태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거를 펼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요런 형식으로 이제 펼쳐지는데 그런데 이제 요거를 갖다가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은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으로 갈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음과 양이란 개념은 꼭 자석, 마그넷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마그넷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이제 S극이에요. 근데 여기 가운데를 딱 잘랐어. 그러면은 여기가 중립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딱 자르면 여기가 S가 되고 여기가 N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음과 양은 항상 자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도 보면은 요것도 또 이제 요렇게 갈라지고 음도 이렇게 갈라지는데 한쪽은 태양이 생기고 한쪽은 이제 소음이 생기고 여기는 소양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큰 태음이 생겼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사상 체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법으로 나갑니다. 둘이 넷이 됐고 그 넷이 이제 요것도 갈라지면 이제 네 개의 체질이 있는데 요것을 또 8체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더 만약에 자세히 나온다고 하면 16체질, 더하면 32, 더하면 64개까지 나갈 수가 있는데 그냥 저희들은 보통 이제 4개의 체질을 갖고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요 사상을 갖다가 이제 구분하나를 갖다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요렇게 사물이 있을 때 위쪽은 양이 되고 아래쪽은 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세로 했을 때 좌측은 양이 되고 그 다음에 우측은 음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산이 이렇게 있는데 태양이 이제 이렇게 비쳤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양이 되고 이쪽은 이제 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갖다가 두 개를 갖다가 이제 결합하면 어떻게 생기나 이제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개를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위쪽은 이제 양이라고 그랬고 안쪽은 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요쪽은 양이 되고 이제 요쪽은 이제 음이 되잖아요. 요거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그러면 여기에는 둘 다 양이야. 여기에는 둘 다가 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쪽에서는 하나가 여기가 음이 되고 하나가 양이 되고, 요쪽에서는 반대로 하나가 음이 되고 하나가 양이 되고. 그러니까 요쪽은 양이 가장 많으니까 요거는 태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태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음이 요쪽을 갖다 기준해서 요거는 소음이 되는 거고, 요쪽으로 기준하게 되면 요거는 소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 나왔잖아요. 근데 요걸 계절로 보면은 금방 알아요. 계절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봄 체질, 여름 체질, 가을 체질, 겨울 체질 하면 그냥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씀이니까 굉장히 이게 뭐 어떤 거는 장보는 크고 없고 작고 이제 그렇게 그러면 이제 뭐 외우기도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제 천간이라고 그래요. 천간은 이제 이제 열 개로 나눠지는데 이제 뭐 갑을, 병, 정, 무, 기, 그 다음에 경신, 임, 개 이렇게 되는데, 갑을병정은 이제 갑을은 봄, 병정은 여름, 그 다음에 경신은 가을, 그 다음에 임계는 이제 겨울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요거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꼭지점이 있어야 돼. 이게 병곡점. 요 병곡점이 이제 사실은 토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 토란 개념을 넣어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재만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그런데 요거는 실제로는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은 요렇게 있으면은 사실은 요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봄엔 봄, 여름 기운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가을, 겨울은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제가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나요. 이제 겨울에 뭐 씻어야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6.25가 지나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겨울에는 이제 화로에다가 여기다가 밥하고 남은 거 나무 같은 거 이제 갖다 놓고 수술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이제 대열을 갖다 놓고 이제 물을 보여. 그러면 이제 거기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홀짝홀짝홀짝 세수를 해요. 그래서 이제 밖에 추우니까 바깥에 이제 물을 갖다 버리지도 않고 이 대야를 갖다가 이제 우묵에다 이렇게 밀어놔요. 그럼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은 그 물이 꽁꽁 얼었어요. 얼음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봄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덥고 가을에는 선선하고 겨울에는 춥고, 그 시절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그 자기가 태어났을 때 바깥에 운기, 큰 기운을 갖다가 마시고 태어났어요. 그때는 뭐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여름의 기운을 많이 받아놓고 태어난 거고,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겨울의 기운을 많이 받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거의가 산부인과 가서 애를 낳잖아요. 근데 산부인과의 온도를 보면 거의 다 똑같아. 여름이나 겨울이나 봄이나 가을이나 뭐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탁 태어나서 그 마시는 운기 자체가 진짜
큰 운기를 맞았다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진짜 뭐 보릿고개도 있고 진짜 헐벗고 못 먹고 그랬을 때가 그랬을 때는 사상체질이 잘 먹었는데 지금은 다 잘 먹은 것 같고 그냥 맨날 다이어트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다 피둥피둥해. 그러니까 뭐 소민 체질도 좀 통통하고 뭐 태음인 체질도 통통하고 다 통통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로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질문지를 던집니다. 무슨 성격을 가졌느냐 뭐 때는. 근데 이재마 선생님은 그건 물어보는 거로 하는 게 아니라 탁 보고 얼굴이 크냐 가슴이 크냐 뭐 배가 크냐 이런 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그거로 그 결정하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12월 달인데 밖에는 따뜻했어요. 근데 안에는 똑같은 그 기온을 맞춰놨는데도 안에는 조금 이렇게 조금 선선한 기운이 들더라고요. 근데 큰 날파리가 3마리가 윙윙 집안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날파리는 저 바깥에 돌아가는 거를 아는구나. 그래서 제가 날파리한테 그렇구나라는 것을 이제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체질인데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옛날에는 이제 지구상에서는 사방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요걸 요렇게 그려놨어요. 그래갖고 2, 3, 4, 5, 6, 7, 8, 9, 10, 11, 12, 1월 달. 근데 요거를 갖다 쪼가면 뭐 해, 자, 축, 그 다음에 인, 묘, 진, 사, 오, 미, 그 다음에 신, 유, 술.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봄 체질이 되고, 여름 체질이 되고, 가을 체질이 되고, 겨울 체질이 돼요.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왜냐면 2월 달이 추운데 어떻게 봄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5월 달이 그냥 따뜻하고 좋은데 그러니까 일반인이 느끼는 그 감정은 어떻게 되냐면은 3, 4, 5가 봄이 되고 6, 7, 8이 여름이 되고 그 다음에 9, 10, 11이 이제 가을이 되고 요렇게가 이제 겨울이 돼요. 이게 일반인이 저희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보면은 입춘이 들어와요. 여기는 이제 입하. 여기는 이제 입추. 여기는 이제 입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정하는 데 있어서 입춘과 입하 사이가 이제 봄이 되는 거고, 입하고 입추 사이가 여름이 되는 거고, 입추하고 입동 사이가 가을, 입동에서 입춘 사이가 겨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기운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 큰 계절적인 요인하고는 한 달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여기 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라든지 술이 요거는 사실은 토의 개념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계절이기 때문에 꼭 봄도 아니고 여름도 아닌데 그런 저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4월 달에서도 이제 늦게 태어났다 그러면 어쩌면은 그 여름에 속할 수도 있고 아마 두 개가 같이 존재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은 그 입춘의 시간은 그 대개 이제 그 양력으로 따집니다. 대개 이제 2월 4일쯤 돼요. 그 다음에 입하는 한 5월 5일. 그 다음에 입추는 8월 8일. 그 다음에 입동은 11월 8일쯤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하는 것만 알면은 그냥 봄 체질, 여름 체질, 가을 체질, 겨울 체질 하면은 그냥 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지난번에 제가 올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5가지 맛 오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4개로 나누면은 그러면 이제 오미하고 잘 적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하지를 둡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진짜 여름 체질이고 하지서부터 입추에 속하는 거는 늦 여름 체질이에요.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고 그러면 5가지 맛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체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제철 음식 그 다음에 신토부리 기미론 색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제철 음식인데요. 그냥 건강할 때는 그냥 제철 음식대로 하는 것이 몸에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뭐 오이라든지 수박 나오잖아요. 그 오이는 찬 성질이잖아요. 여름은 덥잖아요. 그러니까 음과 양이라고 항상 그 균형을 맞춰주는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제철 음식을 먹으면은 그냥 그 환경에서 모든 역경을 이기고 나온 것이 제철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역경을 이기고 나온 그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몸은 건강해지지만은 경제면으로 봤을 때는 제일 싸요. 싼 게 좋은 거예요. 여름에 수박 먹는 거 좋은데 일부러 돈 많이 내고 겨울에 수박 먹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비싸잖아요. 또 겨울에 수박 대신에 겨울에 나는 것을 먹는 것이 좋은데 무엇이 겨울에 날까요? 그러니까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이 이제 이게 최고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김장김치 이게 최고고 겨울에 그 바다에서 나는 생선이 우리 몸에 또한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가 신토불이에요. 내 몸과
땅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현재 있는 곳에서 자라는 것을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올리브유 있죠. 올리브유 좋대요. 근데 올리브유는 올리브 나무에서 이제 올리브에서 따서 이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지중해 가면은 뭐 그리스라든지 뭐 터키라든지 뭐 이스라엘 뭐 이런 데 가니까 올리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올리브를 제가 살고 있는 뉴욕 땅에 심으면요 그냥 죽어요. 못 살아. 한국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신토불이에 안 맞다는 얘기예요. 내가 난 곳에 자란 것을 먹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기름 얼마나 냄새 좋아요. 들기름 그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데 먼 데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커피를 보면은 커피 진짜 많이 마시대요. 근데 한국 땅에서 나요? 안 나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쓴 것을 안 먹기 때문에 쓴 음식 중에 속하는 것이 커피니까 그것이 일반적으로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한국 사람들 체질에는 너무 쓴 거야. 쓰다 보니까 뭐 설탕도 집어넣고 우유도 집어넣고 그래서 마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쓰다 보니까 오랫동안 커피를 마신다든지 또는 너무 많이 마신 사람들은 보면은 배가 아파져요. 위궤양이 생겨요. 왜? 신토부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엄격히 따져서 커피는 신토부리도 아니고 그리고 쓴맛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뭐 민들레, 쓴바기, 뭐 고들빼기 이런 거를 먹는 것이 맞는 것이지 먼 데 있는 것을 갖다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기미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미리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여기다 링크를 갖다 걸어 놓을게요. 아직 안 보신 분이나 궁금하신 분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색이 있어요. 색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피망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피망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어떤 거는 그린 컬러도 있고 어떤 거는 레드 컬러도 있고 어떤 거는 또 뭐 옐로우 컬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옐로우 컬러만 먹지 말고 또는 레드 컬러만 먹지 말고 그냥 섞어서 먹으면 훨씬 더 좋겠다. 왜 그러냐면 영양분이 조금씩은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먹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 체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민론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봄 체질에 있는 사람은 이제 봄 체질에 나는 그런 것을 갖다 주로 거기서 한 20% 정도만 조금 더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신맛.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시원해져야 되니까 더우니까 시원해져야 되니까 차가운 맛을 갖다가 대표하는 것들 또는 쓴 맛을 갖다가 이제 복용을 하는데 우리 혀는
5가지 맛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쓴맛, 단맛, 짠맛, 매운맛, 신맛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조금씩 그 자기 그 체질에 따라서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매운맛을 조금 더 복용하고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한 뭐 20 내지 25% 정도 조금 짜게 먹고 그런 것이 우리 몸에 훨씬 더 좋겠다. 그런데 어렸을 때 보면 어린애들의 병들이 전부 다 어떻게 생기냐면 열 때문에 생겨요. 열이 그냥 펄펄 끓여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 열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자라지 않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여기는 어린애가 속하는 거고 여기는 성인이 속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린애는 열이 막 올라가지만은 어른들은 열이 많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올 때는 신맛, 쓴맛으로 이렇게 내려주고 그 다음에 어른들은 이제 양기가 이제 많이 떨어지니까 짠맛, 매운맛으로 올려주고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TV를 통해서 짠 거 먹으면 안 된다, 짠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한테 음식을 해줄 때 입맛을 잃어서 그냥 애들한테 짜게 해줘갖고 애들이 이제 고혈압 걸리게 한다고. 그거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할머니가 되면은 내 몸이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짠맛이 땡기는 거예요. 왜 이런 인체 생리학을 진짜 모르고 그러고 그렇게 그런 뭐 노인에는 뭐 입맛이 없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게 병이 다 그냥 고혈압만 병이에요? 딴 것도 다. 그러니까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 갚아요. 방암들은 냄새가 나요. 암모니아가 많이 쌓여갖고 그냥 냄새가 나요. 짠만 먹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체질에 따라서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제철 음식을 먹고 신토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비론을 따르고 그 다음에 색깔에 따라서 복용을 하면은 진짜 저희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유익했으면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